나는 누구일까요? 모든 토지의 국토 보유세 부과. 여기서부터 조금 감이 오시죠? 네. 왜 잘 맞히지? 아, 나 진짜 공약 하나도 안 봤어. 근데 네. 너무 보여. 네. 너무 심해. 심각해 지금. 안녕하세요. 이김부동산의 이씨입니다. 김씨입니다. 네. 추석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전입니다. 네, 추석 때 나갈 거 좀 미리 네. 녹화를 합니다. 네. 녹화를 하는데 다 제목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2022년 대선 후보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네. 그냥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조금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김 씨를 블라인드 테스트 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공약만 보고 누군지 맞추면 좋은데 네. 사실 이게 지금 부동산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이제 공급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때문에 공급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비슷한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바로바로 좀 읽어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김 씨나 제가 이제 좀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그 어떤 후보의 공약인지 바로바로 이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4분 거를 준비를 했고 플러스로 한 분 거를 더 좀 보너스로 네. 이렇게 5분 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할까요? 하시죠. 네. 자, 나는 누구일까요? 네. 30년 장기 임대 주택 100만 호. 네. 네. 이거는 이제 수도권의 무주택자분들께 이제 100만 호를 공급을 한다는 거 얘기고 그 뭐 다음으로는 월 60만 원에 33평 역세권 아파트 공급. 네. 그리고 임기 내 전국 250만 호 공급. 네. 모든 토지의 국토 보유세 부과. 여기서부터 조금 감이 오시죠? 네. 비필수 부동산 대출 만기 연장 제한. 파란당. 아, 네, 예, 그렇죠. 이재명 후보시죠. 아, 네. 네. 예, 맞습니다. 네, 이재명 딱 봐도. 후보의 이제 공약이고, 요게 사실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 것도 제가 이제 좀 이제 준비를 했는데, 네. 그 월 60만 원 33평 역세권 아파트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웃으셨어요.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그냥 딱 들어도. 역세권도 역세권 나라는 거지. 이제. 근데 이제 연간 44조 정도로 돼 있답니다. 예산이. 네. 편성이. 그래서 44조 뭐 440조면 가능할까요? 네, 이거 44조로는 굉장히 이제 공급이 어렵다. 네. 월 60만 원짜리 33평 역세권 여기 뭐 저기 땅끝 마을이면 이제 가능할 수도 있는데. 아니 뭐 경기도권 내에서도. 네. 네. 근데 좀 건축이 이제 불가능하다. 네, 네. 네, 이렇게 이제 다른 분들도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30년 장기 임대 주택 100만 호 수도권의 무주택자분. 이것도 조금 이제 100만 호 하면은 이제 시장에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숫자지만 수도권에 100만 호를 건립할 땅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네, 그것도 좀 지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위치 나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잘 이제 봐야 된다. 네. 그리고 임기 내 전국 250만 호. 이것도 250만 호도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숫자입니다. 네. 근데 이제 비수도권이라고 한다면 좀 효과가 낮아진다. 이거는 250만 원 가능한 게 임기 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음 정권에 되면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네네. 그거를 이제 숟가락을 얹기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건 아니고 그거 이제 새롭게, 네, 새롭게. 그거 이외? 네네. 전화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네. 빨리 해드릴게요. 네. 네. 하여간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눈치를 채셨을 텐데 모든 이제 토지의 국토 보유세 부과. 네. 네. 여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일 큰 걸로 이제 지적이 되는 거는 이제 소유자가 아닌 네. 이게 임차인에게 이제 이 피해가 돌아간다. 그렇죠. 세금을 더 이제 월세를 더 받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세금 다 내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또 갖게 그렇죠. 받으시겠다. 2중, 3중 뭐 이렇게 좀 됩니다. 네. 네. 그렇지만 뭐 세금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렇게 공약이 있고 비필수 부동산 대출 만기 연장 제한. 이거 같은 경우도 비필수 부동산을 어떻게 나눌 거냐에 네. 대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또 언급은 분명히 하실 거고. 이게 너 이러면 안 되잖아 또. 하여간. 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막 뭐 대선의 막바지는 아니다 보니까 좀 이제
보완이라든지 좀 자세한 내용이 좀 필요하겠죠. 모든 그런 부동산을 비필수 부동산을 뭐 규제를 뭐 나누시겠지만 그 네. 규정을 나누시겠지만 그러면 비필수 부동산 아닌 건 다 국가 소유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걸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섣불리 좀 판단을 하기가. 근데 지금까지 이제 이재명 후보가 해왔던 것들로 미루어 봐서는 좀 다분히 있다. 네, 볼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후보. 나는 누구일까요? 서울공항 부지의 3만 호, 인근의 4만 호 공급. 그리고 공공주도 고품질입니다. 공공주도로 하는 고품질 아파트 공급. 그리고 1인당 400평 택지 소유 제한. 네. 개발이익 환수율 20%에서 50% 인상. 유휴 토지 과세 강화. 이것도 파란당. 네, 이것도 이제 파란색이 보이죠. 네, 파란색이고 이낙연 후보 같은데. 네, 맞습니다. 왜 잘 맞히지? 나 진짜 공약 하나도 안 봤어. 근데 네. 너무 보여. 네. 너무 심해. 심각해 지금. 네, 그래서 이낙연 후보의 공약에서도 좀 이제 문제 제기가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네.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서울공항 부지를 활용한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좀 좋은 걸로 이제 평가가 되는데 네. 서울공항 부지가 이전을 해가면서 그 인근의 고도 제한들이 풀리게 되면 이게 서울공항이 지금 얘기하는 뭐 김포라든지 이런 데가 아닌 그 성남 비행장이죠. 성남 비행장이다 보니까 그쪽 인근에 있는 이제 강남권이라든지 송파권들의 이제 부동산 폭등이 이제 좀 예상이 됩니다. 이제 그렇죠. 고도 제한이 풀리게 되면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좀 숙제로 남고 이게 좀 저도 이게 몇 번을 읽었어요. 공공주도를 하는데 고품질 아파트가 공급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제 자문자답을 계속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제 공공주도 아파트로 이제 공급이 됐던 데들이 임대 아파트라는 이제 딱지를 붙이면서 심지어 옆에 있는 브랜드 아파트들이 야 그 브랜드 쓰지 마 할 정도로 이제 문제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름을 계속해서 바꾸죠. 공공이 이제 공급한 아파트들 이름을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서 계속 이제 그 전에 질 낮은 임대주택이라는 그 이미지를 벗으려고. 그런데 똑같이 그냥 이렇게 고품질이라는 그냥 세 글자로 붙여서 하는 게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냐? 요거는 조금 이제 의문점이 남고요. 그리고 뭐 또 인당 400평 택지 소유 제한. 그럼 지금 현재 뭐 건물주 분들이나 땅을 크게 갖고 계신 건물주, 택지에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이것도 되게 궁금하고요. 이게 사실 과거에도 이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네네. 이게 제시가 됐었는데 위헌 판결을 받았대요. 네. 위헌 판결을 받아서 토지 공개념 그것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아니 왜 그걸 계속 그걸 왜 뒤바꾸려고 그러니 왜 국가 걸로 저는 가져가려고 하는지 진짜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는 좀 공약이다.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한다. 이렇게 하면 민간 건설은 그냥 계속해서 지금 누가 죽게 하겠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급량도 왜 공공에서 어느 정도 받쳐주고 민간에서도 받쳐줘야 이제 공급량을 늘리는 건데 공급량을 늘리는데 굉장히 좀 안 좋은 공약이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앞뒤가 좀 안 맞는 거죠. 지금 이제 공약에. 그리고 유휴 토지 과세 강화. 요것도 이제 비슷합니다. 아까 비필수 부동산 과세 강화하는 맥락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확연해 너무. 다음 넘어갈까요? 다음은 쿼터 아파트. 4분의 1 가격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네. 요 내용이고 토지는 이제 국가가 갖고 나머지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만 이제 가격을 매기는 과거에 MB 정부 때 좀 이제 실험이 됐던 그런 거고 도심 고밀도 개발 여기에는 이제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거 좀 완화하는 좀 이게 이제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취득세 완화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빨간당이고 이거.
딱 봐도. 그렇죠. 네. 이제 뭐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거의 이제 반대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그 총장님 맞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홍? 이거는 홍? 네, 홍준표 후보. 홍준표 후보가 우양? 이게 사실 지금 그 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네. 요즘에 이제 언론이나 이렇게 나오시죠. 토론이나 나오시는 거를 좀 종합해 봤을 때 요 정도 공약을 지금 내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이제 나오는 게 쿼터 아파트 4분의 1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네. 요게 이제 주요가 되겠고 네. 네, 도심 고밀도 개발 용적률을 풀어줘서 이거는 뭐 지금 TOD 개발하는 것처럼 뭐 네네. GTX 종합 이제 복합 환승역 이런 데들은 뭐 국토 종합 계획 나온 대로 뭐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거는 무영 후보님이 안 되시더라도 네. 도심 고밀 개발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정도. 세금 완화도 이제 내세우고 계시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요것도 이제 공급을 좀 촉진시키는 네. 그런 걸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낡은 건물들 빨리빨리 또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그래야지 네. 진행이 더 하려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후보 서울 도심 용적률 적용 완화 이것도 이제 좀 비슷하네요. 재개발, 재건축 허용 이것도 공급에 이제 플러스 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이고 민간 주도 공급을 확대 이것도 이제 좀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거를 좀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대출 규제 완화 그리고 양도세 인하. 너무 이거는 좀 있는 얘기만 계속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총장님? 네. 총장님이십니다. 너무 있는 말만 하셔서. 네, 있는 말이지만 이게 좀 그 지금까지의 이제 정부가 이제 요거를 이제 반대로 해 왔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완화하고 좀 없앨 거 없애고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마지막 분 한번 보실까요? 한 명밖에 더 있어야지. 네, 한 분밖에 더 있어. 부동산 대책을 세우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거. 시장 자율. 네, 시장 이분 자율에 맡기고. 대구분. 네, 대구분. 어디 사시는지 몰라요. 대구 아니 그 출신지가 대구분이시고. 네, 재산세를 폐지하고 이 말 제일 많이 하셨어요. 부동산 대책 없애겠다. 그리고 상속세를 폐지하고 네, 소형 임대 아파트를 대규모 공급하고 네, 그리고 자동차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자세하게도 해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해서 자동차세, 취등록세 뭐 이런 거를 다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은 다 없애고 거기에 이제 유류세로 이제 전부 다 통합을 해서 기름을 넣으면 그 세금이 이제 다 녹일 수 전기차 있도록. 사야 되겠네. 네. 이분 되시면 전기차 사야 되겠네. 네, 그렇게 하시고 또 뭐 있죠. 뭐 결혼을 하면 1억이 나오고. 그거는 그분이세요? 네네, 그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빨간당 아니시네 그러면. 네, 아니 이제 뭐 그분 그 당에 들어가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돼 있긴 하는데. 그분 아니시네. 네. 그 관심 네. 마법 국가혁명당의 이제 허경영 후보. 정영이 형. 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저희가 이제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이분은 그냥 희극인처럼 그냥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사회의 이 그 대책이나 이런 공약들을 보면 따라가셨죠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 공약만 보고 했을 때는 그냥 좀 괜찮아 보였거든요. 제가 네. 이제 조사를 하면서 봤을 때는. 그리고 좀 지금 요 정책들 33 정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33가지를 이제 하셨는데 그런 정책들이 오히려 지금 이제 다른 이제 여당 야당 후보들이 좀 따라가는 정책들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정도로 좀 재평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좀 제 생각이고요. 찍으시려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뭐 저희가 이제 정치 성향을 뭐 전혀 이제 반영하지 않고 그냥 이제 한 거고 이게 순서도 전혀 이제 상관이 없다는 거 좀 이제 공지를 해드립니다. 1번 첫 번째 두 번째를 이렇게 한 거 보니까 파란색이네. 아니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뭐 네. 저도 오늘 공약 이시 때문에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는데 너무 눈에 띄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떤 분이 되건
공급에 대한 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필을 다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지만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어떻게 건드려야지 된다 하는 거가 이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규제를 완화하고 아예 그냥 이전으로 돌리겠다. 아니면 지금에 있던 기조대로 그냥 가면서 공급은 늘리겠다. 그게 현실성이 있는지 아닌지는 계속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그냥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분들이 계속 이제 큰 손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시대 지금 아직 그 임기가 1년 남았지만 그 이제 부작용들을 계속 안고 가느냐 아니면 그 부작용들을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좀 바꾸느냐 이게 좀 숙제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좀 저는 모든 윗분들 좀 소통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 생각만 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소통 좀 했으면 하는 그렇죠. 바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얼마나 좀 지금 잘못돼 있냐를 보게 되면 부동산에 이제 꼼수 같은 그런 틈새 시장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뭐 제가 생각나는 걸 하면은 이제 생숙, 생활형 숙박 시설 이런 사태도 있고 그리고 아파트인데도 또 임대를 해주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런 변종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고 피해도 그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좀 혼란해 있다. 그리고 너무 과열돼 있다. 이런 거를 좀 잘 반영을 해 주셔서 좀 부동산 공약을 잘 짜 주시고 이제 당선이 되신다면 좀 잘 이끌어 주시길 좀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추석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